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최순실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간이 일정이 안 맞아갖고 업데이트 못 시킨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최순실 탓입니다. 유체태화법. 자, 최순실 특집. 무당에 빠진 왕들.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 이거를 쫙 이어서 4회까지 쫙 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심쿵 역사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오랜만에 보니까 새바닥이 좀 굳은 것 같아. 새바닥이요? 소 새바닥. 네, 감기를. 그래요? 네, 좀 예. 심하게 좀 안 좋아서. 자, 그리고 역사업계 껌나무. 예,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정신사납지 TBS 가서 만나고, 전국구 때 만나고, TBS 가면 목소리가 점잖아야 되고. 좀 낯설더라고. 이번에 자, 또 미국도 가시잖아요. 두 분이서. 예, 미국. 미국 콘서트 때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예. 11월 30일서부터, 그 다음에 11월 30일은, LA에서. LA 마가교회. 예. 수요일이죠. 예. 그 다음에 12월 3일, 저녁 6시, 뉴욕 한인회관. 예. 그 다음에 12월 4일 일요일, 저녁 6시 뉴욕 퀸스의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울 선생님 출연하셔서 중국 동북 삼성에서 고구려의 뿌리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살던 고향은, 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가역 전국구 청취자분들께 100명에게 쏩니다. 100명 영화 무료 관람하시는 거고요. 영화 끝나면 도울 선생님과 토크쇼도 방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28일 월요일이죠. 28일 월요일 저녁 8시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국장입니다. 신청은요.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2매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우리 콘서트를 할 때 좀 많은 분들 참석해서 박근혜 퇴진, 박근혜 체포조가 해외에서 들어오면 그것도 또 외신 기자 뉴스감일 거예요. 네. 12월에는 항공편이 좀 하긴 어렵지만 전 세계 6대주에서 6대주인가 5대주인가? 6대주라고 하죠.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 야, 전 나오는데 막 맞아, 이게. 6대주에서 진짜 한 10명씩, 예. 한 20명씩, 그 100명 딱 채우면 좋을 것 같아. 박근혜 체포조. 한인들이 국내로.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잡아갖고. 예전에 전두환 그만두고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전두환 이순자 체포투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체포하러 청와대로.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박근혜 탓입니다. 사실 정확히 지난주에 녹화를 못한 건 이제 도사님 탓이죠. 예. 갑자기 다 시간 정봉주의 7시간. 다 시간 정해놓고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오더니 평소답지 않게 되게 통화를 짧게 끊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나 등에 식은땀 나고 있어. 그로부터 연락이 안 되고. 당신 T에 X 있어. 당신이 X맨이야. 하여튼 뭔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로드 못한 거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다음 주도 또 전국구 한번 처음으로 빠지잖아. 그죠? 예, 그러네. 미국 가는 것.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빠지는 거죠. 처음으로. 미리 그전엔 미리 녹음을 해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의성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이번엔 낫겠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자, 최순실 특집 1. 네, 오늘은 이게 어떻게 하다 갑자기 이제 저희 책 내용을 잠깐 쉬고 예. 이제 그 좀 워낙 사태가 위중하니까 그 그렇죠. 위중한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일단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망령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무당에 대한 그럼요. 이야기. 무당이 빠진 왕들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왕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럴 게 하나도 아니야. 하나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옛날이니까 그래도 좀 얘기가 되지만 예. 이거는 진짜 말도 아닌 소리지. 아, 근데 이번에 사고는 75년 그쯤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요? 예. 아, 75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무당한테 홀리고 이런 사람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뭐 자꾸 기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막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완전히 뭐 0과 6이 다 이렇게 무당한테 홀려서 국가 정치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제가 현재까지 찾아본 걸로는 없어요. 예. 어떤 심리학자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는 내 집이고 대통령 내 삶인데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니들 왜 지랄이냐.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 이런 인터뷰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로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다만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어떤 혼군들,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얘기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찌됐건 지금 일어나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최순실 걔네 인격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종합적인 어떤 국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들이 시작은 좀 뭐 여러 가지 일화들 얘기하겠지만 결론에서 고민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좀 성찰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일단 하세요 계속. 예. 네. 우린 듣고만 있을 테니까. 그 요즘 그 뭐야 품격 시대 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진가역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아니요, 듭니다. 이거. 품격 시대하면서 품격이 고품격이 됐는데 진가역 오니까 고급 품격이 된 것 같아. 일단은 이건 꼭 변호사님께서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꺼낸 얘기인데요. 민비와 진령군 얘기죠. 예. 갑자기 이제 라스푸친하고 진령군 두 명이 유명해져서 라스푸친을 전국구에서 얘기하고 예. 그다음서부터 이 다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쫙 라스푸친으로 도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댓글에 이거 봤어요? 라스푸친 할 때 내가 그런 유식한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냐. 야, 넌 라스푸친도 모르냐. 아니, 그 주최 측 주장 아니에요? 라스푸친이야 뭐 우리가 얘기했다고 그게 뜰 사람은 아닌데. 아니, 역사상 새로운 건 없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촉발시켜주면 사고가 그쪽으로 쫙 옮겨가는 거지. 근데 그 시기에 적합하게 얘기는 잘했던 것 예.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좀 화제가 됐던 인물이 진령군입니다. 진령군. 전 맨 처음에 진령군 얘기 나오길래 무슨 군인가 대군인가 뭐 이랬는데 그냥 들으면 또 남자인 줄 알아요. 그게 남자인 줄 네, 알고 실제로 알아보면 전혀 아니죠. 때는 이제 이모군란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진가역 초기 시작할 적에 이모군란 얘기를 좀 자세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원군과 어떤 명성황후의 어떤 차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가 도망가죠. 근데 피난민지에서 우연히 무당 한 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전후 관계 이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어떤 이게 사실은 이 당시 무당이면 천민이거든요. 그렇죠. 실종 천민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조선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백정하고 비교하면 그 정도 급이죠. 그 정도 급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찐개찐. 네 시작부터 천민은 아니다가 조선 사회가 고착화가 되면서 천민화가 되는 계급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백정이나 무당 같은 무당. 케이스인데 그때도 무당이라고 불렀어요? 뭐 무당, 무격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그 뭐 지금 용어로 그냥 쓰는 게 낫겠죠. 예. 예. 근데 하여튼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이게 사실은 만날 수가 없는 대상이 만난 거죠. 유명한 무당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천을 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때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피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막 그 대신들이 업고 뛰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막 이렇게 몰래 숨어들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공식 행사로 만날 수는 없었을 상황 같아서요. 근데 아무튼 핵심적인 건 이 무당이 황궁할 날짜를 마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병도 치료해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도 최면술에 능했을 수가 있겠네. 하여튼 뭐 이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예. 김일성 죽었었을 때 예. 그거 맞췄던 무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관 같은 사람이 떴고 막 이런 경우 가끔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튼 맞췄고 병도 고쳐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할 적에 이제 이 여성을 데려옵니다. 예, 데려와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진령군으로 봉하는데, 네, 근데 본인은 자기를 관성제군이라고 해서 관훈장의 딸, 관우의 딸, 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요. 저도 이제 이 무속인들하고 친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이 접신됐을 때 가장 최상의 지위가 무슨 옥황상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뻥으로 듣고 네. 관훈장 접신된 사람은 제일 세게 봐요. 그래요? 이상하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관우가 도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예. 도교에서는? 도교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해외 이제 저기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 가보더라도 예. 도교 사원 가면 관훈장상이 중앙에 많이 있잖아요. 관훈장 사당은 있죠, 항상. 그래서 동묘도 관훈상 예, 그 관훈장.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명군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그러니까 명나라 군인들이 갖고 있는 민간 신앙 같은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남겨져서 세운 유일한 사당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은 있지만 여하간 삼국지에 가장 유명하고 비극적 인물이 관우잖아요. 그러니까 관우가 굉장히 많은 애자남으로 남겨졌고 그게 소설에만 남긴 게 아니라 그 민중 정서에 중국인들의 예. 정서에 남겨졌고 도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인신으로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밀려 내려와서 여하간 뭐 용하거나 힘이 있거나 하면 꼭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도교가 따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도교가 민간 신앙에 섞여버린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이 관우를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최태민도 관훈장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시태민은 미륵불을 얘기했지. 그렇죠. 예. 그래서 미륵불을 얘기했어요? 미륵불 본인이 미륵이라 그랬잖아요. 70년대 본인은 미륵이라 그래갖고 미륵 케이스포스를 심지어 미륵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초반에 있어요. 그런 설이 있었죠. 그런 설이 있었죠. 근데 그거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최근에 박근혜가 자백했잖아요. 자기가 미르라고 하라 그랬다고. 박근혜가 자백한 게 아니라 안종범이 얘기했던가 하여튼 그거 나왔어. 왜 예. 미르라고 지었는지 박근혜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냥 하라 그랬다. 예. 그러니까 미륵 그 설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얘기도 있던데 뭐 최태민인가 최순실인가 이렇게 뭐 접신을 하면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똑같이 냈다고. 그건 사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김용민처럼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이번에 돌았죠. 돌았죠 그게. 그래갖고 내가 너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육신을 빌려갖고 왔다. 그러고 그냥 빡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최면하거나 이 무당들이 제일 좋은 사람을 이렇게 기절하는 사람. 그럼 그 순간 빡 간다는 거예요. 기가 약하구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 박지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최태민과 정윤회와 최순실만 보면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한 번 그렇게 갖고 최면에 걸리면 계속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지금 21세기 맞아. 그러니까. IT 최강국 코리아에서.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사실 오더가 내려왔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에다가, 예. 심쌤, 우리 이름 가면 어때?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뭐 수용을 했는데, 난 오더라고 생각 안 해. 난 싫어.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좋아. 그래갖고 하자. 네, 뭐, 아무튼, 네. 근데 저는 진짜, 원래 이게 근현대 역사학이라는 건, 네. 이런 게 주가 아니라, 뭐, 그렇죠. 정치, 사회적 구조. 민중의 흐름. 맞아요. 굉장히 너무 품위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품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나 참,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누가 이게 지금 관성제군을 얘기하고 이럴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예. 근데 아무튼, 진령군은 본인을 관훈장의 딸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대가로 이제 권력을 다시 명성황후가 차지한 다음에 동소문 앞에다가 북관제묘라는 무덤을 하나 세워줬대요. 그럼 항상 옆에다 두고. 관훈장이 황제라는 관제. 그쵸, 예, 그렇죠. 예, 그 묘지. 예. 역시 한자에. 그리고 옆에다가 진령군을 두고 언니. 이것도 진짜 미친 거예요. 예, 왕비가 네. 누군가를 언니라고 칭한다라는 거 이거 진짜. 야, 점치고하고 똑같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언니라고 그랬잖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게 좀 조금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옛날엔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성 간에. 그런데 그렇죠, 형님이라 그러죠. 언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건 진짜 대단히 각별한 표현이고.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추노 영화 그 드라마에서 네네. 남자끼리 언니라고 불렀잖아요. 네네네네. 맞다, 맞다. 예. 남자들도 그런다고 했죠. 예, 네, 옛날에. 남자들도 언니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이상에서 봤더니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예, 맞아요. 남자들 옛날에도 사이에서도 언니라고 부른다. 네네. 예. 그 진령군 북묘 부인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아들 진령군한테. 근데 아들 이름이 김창렬. 그 창렬이 DJ 디오씨.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창렬이하고 친하거든요. 예. 이게 술 말술하냐. 예. 노래하는 창렬이. 그 제가 이걸 이름을 갖고 올까 말까 괜히 엄한 분한테 피해 드릴까 봐. 창렬이 이번에 만나면 얘기해 줘야겠다. 야, 너 그 진령군 아들이라며. 근데 아들한테 당상관 옷을 입혀놓고 생활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당하관, 당상관에서 이 관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상관의 관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서 같은 고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한 입을 수 없는. 아, 그럼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이에요? 아니,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네, 1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자단비록이라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거든요. 예.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관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조선이 과거제 사회인데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창렬이라고 쓰고 최순실이라고 읽는다. 그 옛날에 영화 그 뭐였죠? 저기 관상에 보면 예. 이정재가 그 용포를 입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 게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왕이 아닌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큰일 날. 그거는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살이에요, 그렇지. 주살.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우리는 패션이라는 게 자유롭지만 조선왕조에서는 그 급에 맞는 옷은 딱 그 급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는 예를 들면 노란색이라든지. 근데 아무리 영화적인 코드지만 관상에서 본인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용포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약간 가운처럼 걸친다는 거. 가운처럼 입고 안에 딱 이렇게 그 식스팩 보여주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뭐 역사학도 입장에서는 완전히 화나는 완전 잘못된 왜곡인데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나라가 정신 나갔죠. 그러고 이제 명성황후의 아들이 순종이잖아요. 조선의 마지막 황제. 근데 그 순종의 병을 고친다고 금강산 1만 2천 봉에 각각 쌀 한 섬,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을 다 올렸대요. 1만 2천 봉에? 대단한 거야. 진짜로? 네. 이게 그 명성황후 최고의 사치로 굉장히 많이 역사학자들이 비판하는 유명한 일화죠. 그럼 나중에 쌀 한 섬, 돈 1,000냥 다 누가 가져간 거야? 거기서 슈킹한 거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럼 이거를 이 쌀 한 섬, 돈 1,000냥 올려야 되니까 당시 재벌들을 부른 거야. 1만 2천 봉이 미르재단이랑. 그렇지. 야, 니네 돈 내. 그럼 민원이 뭐가 있냐? 35억 내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조사해봐 그랬더니 뇌물수수죄는 빼고 직권남용과 강요만 넣고. 아휴, 참. 그러니까 어때 이런 웃자 얘기가 웃어, 지금 웃자 웃어. 진짜 아유 미치겠다 내가.
그 이제 보다 못하는 이제 사간원, 간원은 이제 원래 간원하는 사람이니까 예. 안효제가 상소도 올렸지만 안 됐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진령군이 날아간 건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결국 시해를 당하잖아요. 예. 시해를 당하니까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이제 홀로 뭐 굴에 살다가 이제 아파 죽었다 이렇게 예. 역사 속에 사라지긴 해요. 사간원 안효제가 상소를 올린 건 안효제라고 쓰고 조응천이라고 읽는다. 갑오개혁 당시 처단된 것은 촛불 민심에 밀려서 처단된다. 그런 심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참. 민비가 그 힘을 가진 동안에는 이 사람은 완전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파워나 위치나 또 그 관직도 그 사람이 또 찍어주는 사람 임명하고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네, 가장 흡사하더라고 지금 최순실하고. 그러니까 관직 찍어주는 건 원래 너무 기본이어서 사실 예. 이 권세만 잡으면 제 이렇게 다. 이거 조사하면서 밑에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좀 조사를 하지 그랬어. 어? 아휴, 참. 갑오개혁 당시에 처단됐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일화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뭐 그 더 이상 깊게 들어갈 건 없고요. 예. 예, 좀 전형적인 하나의 양식이 나타나게 되고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되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료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완전히 이번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발굴된 주제죠. 예. 사실은 역사 가십 같은 거였죠. 이제 가십. 민비 때 저런 사람이 있었단다. 뭐 이 정도였는데. 보통 요 여자보다 그 12,000봉에 재물 올린 얘기가 유명하거든요. 네. 저도 그것만 뭐 알고 있었지.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참, 난 진짜 별 일도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이 네. 난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그때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곤궁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틀리잖아, 왕은. 그렇죠. 진짜 어떻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왕을 믿고 있었는데 그 왕은 귀신한테, 이 무당한테 올려갖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임명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땐 보릿고개란 말로도 이 형언이 안 될 정도로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 12,000봉에 쌀을 올렸으면 이게 얼마나 됐겠냐고. 그러니까요. 천냥. 계산해봤어요? 천냥 곱하기 12,000? 아니, 명성황후가 평소에도 이렇게 막 삐리 꽂히면 잘 줘요. 그러니까 선교사 부인들의 기록 같은 거 살펴보면 선교사 부인이 외국인이니까 잘해주다 마음이 통하면 막 그날 막 100만 냥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100만 양이 이때 너무 물가가 심각해서 당백자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의 전체 살림을 생각하면 예. 엄청난 돈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시종이 오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귀 몇 대가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해서 오는데 나귀 위에 이제 100만 양이 이제 은전이 선교사 집에 저기하고 좀 똑같구나. 그 베트남 동. 네. 베트남 동은 뭐 택시 한번 타면 50만 동. 그거 화폐 교육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아, 베트남이 그래요? 그러면 뭐 250만 동.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돈 10만 원 되고 막 이런 거야. 어마어마해 그 나라도.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좀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사실 기록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했겠죠. 예,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자산이나 이런 걸 관리할 능력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돈을 결국 사적으로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공무도 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지금도 죄 없다라고 하는 게 내가 친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게 왜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내 집 청와대에서 내 삶 그 자체 대통령인데 친한 사람한테 내가 알아서 했는데 그 멘탈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해쭉해쭉 웃고 다니는 거는 나는 그거 진짜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난 이해되던데. 왜요? 야로징. 네가 대모 해봐도 데모하는 날 아니 언제입니까? 11월 12일, 11월 19일, 예. 11월 12일 그날 그 막 100만이야 200만이야 예, 얘기할 때 예. 그날 생중계로 되는 TV 시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있었대요? 예. 청와대에서요? 청와대에서 그날 이제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멘탈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로. 사람이라고 쳐야 되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뇌가 충격을 받았고 굳어 있든지 아니면 그 소시오패스 전 우주의 정점에 있든지. 진짜 이상한 사람.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방송 진행하고 그러면서도 나름 보수 진영의 사람들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속으로요.
틀렸지롱. 그 보수 진영의 합리적인 사람들의 사고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얘기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얘기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충격적인. 아니 지금 그때 상황은 똑같아요 이게. 진짜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은 너무 똑같은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그때라고 이해라도 한다고 쳐. 얘 뭐 과학도 발달되지 않고. 그 비슷한 뭐 이것도 재밌을까 모르겠는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포사라는 여인과의 이제 주유왕과 주나라의 유왕과 포사의 일화인데 이건 기원전 771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 전에 중국 일화를 예.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그렇죠. 예, 그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따로 그냥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시국에 우연히 읽었는데, 이거 되게 좀 그래도 닿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갖고 와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일단 이건 조금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전근대 사회에 특히 중국 문헌을 보면 나라가 망할 때 꼭 여자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또 무슨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왕의 무능한 리더십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하여튼 주나라 유왕이에요. 유왕인데 그가 포사라는 여인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도 이 여자에게 빠져들거든요. 빠져드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이게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잘 안 웃어요. 계속 이렇게 막 창백해요. 그래서 이 유왕이 웃겨봐라. 예, 이 포사를 웃기고 싶은 거예요. 웃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근데 이렇게 다 차갑게 대하니까 점점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별짓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한 번 웃었던 걸 뭘 봤냐면 비단이 찢어지는 걸 보고 찢으면서 웃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사가 좀 이렇게 변태적 기질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사가 아무튼 그 비단을 찢으면서 웃는 걸 우연히 봤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비단을 엄청나게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갚아서 막 찢는 거예요. 네. 근데도 포사가 안 웃어요. 처음에 좀 웃다가. 네, 안 웃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다가 해서 신하들을 모아놔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신하들도 완전 바보들인 거죠. 근데 그 신하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제안하냐? 이 당시에 중국은 옛날 주나라 때니까 봉건제 국가잖아요. 네. 큰 중국이라는 나라에 중앙에 왕이 있고 지방에 제후가 있는데 그 안에 여산이란 산이 있어요. 근데 여산에다가 봉화를 딱 올리면 이제 각지 제후들이 나라에 변란이 왔다 해서 군대를 끌고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신하들이 여산에다가 불을 올렸어. 그래서 신하들이 막 군대를 끌고 제후들이 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해할까? 예. 그걸 보고 포사가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여산으로 놀러 가서 여산에서 불을 지르니까 각지의 제후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군대를 끌고 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해서 다들 어리둥절하는데 포사가 거기서 막 웃는 거예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변태적인 게 맞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걸 막 웃으니까 주유왕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불을 지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 원래 아내가 있었잖아요. 예. 자기 아내가 있었고 자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사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원래 있었던 아내를 이렇게 궁에다 가둬둬 버리고 아들을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야, 나쁜 놈이죠. 역사도 싫어해요 이게? 싫어해요.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사죠, 고사. 근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었던 신후가 열받으니까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자기 군대로 세력이 약하니까 견융족이라는 이민족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이 유왕이 여산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를 올렸죠. 모여라. 진짜 전쟁 났다. 근데 아무도 안 왔지. 아무도 안 와요. 양치기 소년이네. 네. 그죠? 양치기 소년이라고 여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멸망을 해요? 네, 유왕이 처단하다에 죽고 예. 포사는 그 견융족의 수장한테 잡혀서 첩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후들이 군대 끌고 와서 견융족을 몰아내거든요. 그때 이제 자살을 하면서 죽어요. 예. 이걸 지금 사건으로 대비시키면 이런 거네. 영업사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뛰어도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아. 잘 웃질 않아.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웃게 하기 위해서 늘품 체조를 만들어. 천재다 진짜. 진짜. 그 늘품 체조를 막 만들었는데 막 좋아해. 근데 그 와중에 안 좋아하는 애들이 2명이 있어. 김연아, 박태환. 소년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소년제는 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비난할 것도 없죠. 그 기획사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건데 김연아하고 박태환이는 체조 발표하는데 내가 굳이 꼭 가야 되나?
성인이니까 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웃다가 웃음을 또 그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깝게서 최 선생님 왜 웃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태환과 김연아가 안 보이네요. 그때부터 저들을 처단하라. 무섭다. 무섭다. 아, 이게 실화잖아, 실화.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에서 포사 얘기는 원래 왕이 13개 빠지면 예.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음. 이걸로 이제 주로 인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황이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어떤 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나라를 절단낸 그렇죠. 재해석이 그런 경우가 되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사실 이런 일화는 많거든요. 예. 달기, 말이 그렇지. 여러 여자 있는데 이걸 갖고 온 게 이걸 간신히 막아내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의 주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망한 거지. 네, 예. 사실상 나라가 망해요. 음. 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너무 국가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진나라 나올 때까지 장기적인 혼란기로 들어가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의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지금 이걸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막 혼란의 시기 아니에요. 혼란은 청와대만 혼란해. 그리고 정치권 일부만 혼란스러워. 맞아. 국민은 이 위기에 일사불란한 거예요. 근데 나는 예.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나는 지금 자 이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럼 야당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사드 배치하고 그다음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교과서 국정화 이런 걸 막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교과서 국정화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그만큼 가면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한 혼란으로 사실은 빠져들 수가 있어요. 한일 정보보호 협정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고 사드 배치 때문에 그렇고 교과서 국정화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싸워줘야 돼. 국민은 이미 혼연일체가 되었고 촛불로 우리 뜻을 전하고 국가 위기 상황이 오는 걸 우리가 막겠다. 예. 너무나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이 이제 저 똥볼 차는 이상한 대통령 말고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고 이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이고 있는 집회장에다 카메라를 꽂잖아요. 그럼 정치권은 이럴 때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아줘야 되거든. 그렇죠. 국민들은 이 혼란을 가는 걸 막고 있어요. 정치권이 이게 오히려 못하고 있는 거야. 역사 교과서 이거 국정화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12일 날 예를 들면 예. 저는 그때 이제 한겨레 TV랑 리포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국정교과서 또 이렇게 서명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왜 오마이 TV 하고 안 하고 한겨레 하고도 해? 오마이 TV에서 연락이 안 와서 그래요? 한겨레 TV를 같이 하지? 장윤선 기자님 미워. 아니 근데 뭐냐면 그때도 제가 서명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날도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 할머니 한 분하고 그냥 이렇게 30대 유부녀 세 분이서 이렇게 철 들고 현장에서 그냥 국정화 이렇게 반대 서명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한 4시간 동안 3,000명인가 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슈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런 걸로 모여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정치권이 이걸 지금 탄핵을 할 거냐 퇴진을 할 거냐 이런 정치공학보다도 이 이슈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책임감 있게 물고 늘어져서 쫙 끌고 가져야 되는 정말 땐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반도를 둘러싼 춘추 전국 시대로 가면서 그럼 결국 손해는 대한민국과 그다음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걸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23일인가 4일이 그 한일 뭐 군사협정, 예. 28일이 국정교과서 강행. 이게 지금 그리고 그리고 나와 있잖아. 지금 또 언론에 많이 지금 묻혔지만 그 할머니들한테 돈 강제로 주고 있잖아요. 위안부 기금. 예. 그거 옛날에 90년대 때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이슈 하나하나가 너무 큰데. 알겠습니다. 이슈 하나하나가 크지만 그래도 광고는 듣고 이게 끝난 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죠. 국민랑 얘기해야죠. 예, 국민랑 얘기해야 광고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청담동 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싹 제거한 벙커 반값 웨딩. 반값이라고 싸구려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품격과 만족감은 2배입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2배로 높였습니다.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기약하는 한 쌍의 탄생. 벙커 하우스 반값 웨딩.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공민왕. 네, 공민왕 얘기를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사실은 너무 최순실로 가면 샤머니즘밖에 안 되고 샤머니즘 생각만 하다 보면 진짜 이게 그냥 너무 정신 나간 사람들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뭔가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 문제를 대처하는 어떤 냉정함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민왕과 신돈이라는 일화가 유명도 하고 예. 근데 조금은 신돈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잘못된 것들도 예. 대중 사이에 많이 돌고 좀 공민왕에 대한 오해도 크고 해서 공민왕 시대를 좀 보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좀 역사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좀 보자 이렇게 예. 한번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뭐 본식이죠, 본식. 예. 일단은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 공민왕은 개혁군주로만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공민왕은 되게 오래 통치했어요. 무려 23년을 통치했어요. 1352년에서 1374년이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기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쌍성 총관부를 수복한다라든지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한다라든지 네. 뭐 요동을 뭐 정벌 시도를 했다라든지 그 업적은 다 5년 차 안에 다 끝나요. 네. 아, 처음 5년 차?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공민왕은 집권 초기에는 꽤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18년간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예. 그런 국왕은 아니었다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예요. 네. 예. 다만 하나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뭐 광해군 얘기도 해보겠지만 외교 정책에서만큼은 초지일관하게 성과를 내죠. 그게 그 유명한 반원 자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있었던 집권 23년 기간 동안 공민왕은 적어도 국제 질서에서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나오니까 그 원을 우리나라 내에서 밀어내고 이제 어떤 자주권을 회복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끝까지 지켰다라는 대단한 어떤 노련함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거네 동북아 그 질서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쵸. 미국과의 관계도 하지만 우리는 반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여기서 자주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오로지 쫙쫙 빨이 그렇죠. 친미 빨이 이게 방송하는 저는 재미가 있는 게 뭐 이렇게 탁 하면 이게 좋아요. 반미는 하지 않으더라도 이게 친미까지도 아니더라도 미국과 일정 정도 관계를 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네, 자주 정책 아니에요. 네. 이때는 이제 왜냐면 근데 우리 싸들 배치해. 네. 이제 뭐 한 방에 돌아서고 안 돌아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제관계를 너무나 기민하게 잘 살펴봤고 적어도 국제관계 문제만큼은 공민왕이 살아있는 2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상당 부분 영토도 회복하고 자주권도 회복했다라는 그 업적은 이건 정말 공민왕이 대단한 업적으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그렇진 않아요. 나머지가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이제 되게 외교 정책은 잘했지만 나머지가 나머지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은 공민왕이 왕이 됐을 때 상황이 첫째 뭐냐? 이게 이제 좀 배경이 필요한데 원나라가 30년간 쳐들어왔고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고려가 속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독립국가인 척처럼 가르치지만 실제로 세계사 교과서나 외국 사람들 쓰는 교과서 보면 그냥 이 고려는 몽골에 지배됐다라고 배우거든요. 예. 사실상 지배된. 예. 근데 그때 약간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쿠빌라이 칸의 눈에 고려 국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려 국왕들은 몽골의 공주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 사유의 나라로 만든 거죠. 고려를. 고려를 사유의 네. 나라. 그게 부마국. 부마국. 그러니까 일정 정도 자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 일정 정도 자주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고려 국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고려에 가서 살아야 돼요. 몽골 가서. 네, 그러니까 몽골에 가서. 네. 음. 그리고 아예 몽골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몽골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국내에 파견되는 파견왕인 거예요. 묘한 관계였었구나. 되게 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는 약간 그 다른 견해들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몽골이 고려를 여러 번 침략을 했는데 예. 몽골이 원래 유럽에 가서 완전 쓸어버렸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애들 울면은 몽고군이 온다 이러면은 그쳤다는 거잖아요. 워낙 독하게 쓸어버리니까 예. 초토화를 시키니까.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전부 다 정말 무릎을 꿇었는데 고려는 이게 끝까지 개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도 한참 동안 항쟁을 했고 이런 꼴을 원나라가 첨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작사를 냈는데 여기같이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개기는 놈들은 처음 봤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야 여기는 좀 쳐줘야 된다 그래도. 좀 인정해주자. 인정.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해하세요. 그랬다는 소리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학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약간 좀 포장한 거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좀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몽골이 한반도를 정말 다 먹고 싶은 의욕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기다시 큰 땅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가 세계 중심이 될 줄 몰랐나 보지?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중국을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정세상 그러면 군대가 내려가면 뒤통수가 되니까 몽골 입장에서 이걸 밟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사실 마음 먹고 이제 완전 정벌을 시도했으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항을 못했을 거다라는 걸 좀 솔직히 인정을 하자. 그렇게 좀 바뀌었고. 근데 그나저나 도찐 개찐이지 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든 신화인데 그 강화도로 피난 간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쁜 신화가 뭐냐면 강화도로 가서 자기들만 산 거예요. 그게 그렇죠.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높은 산으로 가거나 섬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삼별초의 항쟁이 유명하지만 삼별초의 장군 중에서 최후한테 지금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천리장성도 세워놨는데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따졌거든요. 최후가 그 자리에 참수를 시켜버려요.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서 강화도 섬을 이제 30년간 지키던 게 삼별초예요. 한 번도 백성들을 위해 싸운 부대가 아니에요, 삼별초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백성들 싸우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만 먼저 탈출해갖고 강화도로 가. 그러니까. 강화도는 뭐냐 해경집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30년간 항쟁에서 위대했던 건 고려 민중들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위대함이지 위정자들의 위대함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션 하나 줄게. 신쿵 쌤한테. 뭐요? 2016년 11월 12일 그다음에 11월 26일 두 날짜를 다 특정을 해갖고 기네스북 한국 기네스 위원회에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기네스 기록. 그다음에 가장 평화적이고 깨끗하게 한 시위. 이 기록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알아보라고요? 아니, 신청하라고요? 등재해갖고 신청해갖고 등재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역사 기록을 좋아하니까. 기네스. 한국 기네스 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임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 요지는 삼별초가 사실은 별게 아닌데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 집단이었을 뿐인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제 호국의 세력 이런 걸로 띄워준 거잖아요.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린 조작을 한 거죠. 역사는 민중투쟁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복잡해 이 얘기가 그냥 피해가려고 얘기를 안 했던 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차라리 항복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중에 원종이라는 왕이 되는데 그 이제 고려의 태자가 항복을 하러 가요, 몽골에. 갔는데 때마침 그
몽골에서 쿠빌라이 칸하고 다른 황태자가 세력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지?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종이 고민하다가 그냥 사천 땅에 와 있는 쿠빌라이 칸을 찾아가요. 근데 이게 어찌됐건 30년간 저항한 땅이잖아요. 예. 알아서 와서 귀부를 하는 바람에 쿠빌라이 칸이 황위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결정적으로. 예.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요 나라는 내 그거 쳐준 딸기를 거구나. 줘서 이렇게 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구나. 내 적권 잡는데 너네가 도움이 됐으니 네, 이 정도 내가 배려해주겠다. 그죠. 결국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근데 국민하고 우리가 신돈 얘기하려고 쫙 푸는 거 아니야? 일단 그렇죠. 가봐요. 예, 여튼.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약간 그런 특이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때 또 뭐가 있냐, 결혼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몽골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원나라죠? 원나라에서 고려 여인네들을 그렇게 데려가요. 근데 데려가는데, 그 고려 여인네들이 아리따우니까, 이 고관 대작들이 자기네들의 아내를 삼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황후가 나오죠. 그 황후가 옛날에 사극에서 화제가 됐었던 기황후란 여자예요. 근데 문제 뭐냐? 누나가 황후가 되고 나니까 그 기씨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득세를 합니다. 기철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자리를 꿰차고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고려 왕이 건들지도 못하는. 아, 고려 내에 네. 그 자기 누나가 황후가 되니까 예. 완전 그 백을 갖고 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네.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있지만 고려 왕도 있지만 기황후 집단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별도로 그냥 외척도 아니고 이건 왕 그러니까 저거네 몽골의 외척이 돼 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 여동생이 황후다. 예. 이걸로 저놈들이 참 또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저거. 엄청나겠죠. 진짜 악질이죠. 지 여동생의 누나예요. 여기는 기철한테는 기철 누나예요. 누나. 누나지 그러니까 예, 예. 누나가 이게 황후다. 황후가,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고려 왕의 힘도 있지만 예. 기왕후 세력이 너무 크고요. 네. 또 하나는 권문세족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막 친일파나 옛날 친일파 같이 예. 독자적으로 또 원나라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권문세족들도 이게 뭐냐면 얘네가 원래 명문가 애들도 있지만 그냥 원나라 관리들 내려올 적에 예, 통역해주고 이런 통역해주거나 분들. 역관. 예, 최악은 말잡이해주는 사람들. 그 말. 고삐 이렇게 예. 끌고 걸어오는 사람들. 승마 옆에 마당 만소. 그쵸. 옛날부터 이런 말이 문제였고 말. 그렇게 되네, 이거. 아직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가 원나라랑 링크 생겼으니까 행패 부리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개판. 너 뭐야? 그러면 난 말 곱비 잡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요새로 치면 운전기사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렇죠. 어? 운전기사고 그러니까 너 이제 이게 응. 800년 뒤에 너 말이 얼마나 뜰 줄 알아? 아, 그렇게 갈 줄 몰랐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 와서 뭘 못하는 거예요. 오면, 자기 본인도 이제 거의 쟤 몽골에서 온 애 아니야. 와이프도 몽골인 아니야. 그리고 건들 수 없는 셀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국민왕이 와서, 국민왕은 초기 5년간 화려한 개혁을 합니다. 5월 5일 날, 기철 일파를 이렇게 작은 회식장에 불러요. 같이 밥 네. 먹자고. 싹 불러서 기철, 노책, 권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쁜 애들인데 기철의 아들 기유걸, 기환자 부로, 권겸의 아들 권왕, 권하상, 노책의 아들 노제를 다 부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게 총 18명인가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렸어요. 와. 한 방에 싹 쓸어버렸어요. 예. 싹 쓸어버렸어요. 기관단총으로 갈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 그때는 기관단총이 없었죠. 소수의 한 50명 정도 되는 군인들만 동원해서 딱 회식 자리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정말 예상 못했던 게 황후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우리를 건든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거든요. 아니, 배짱은 대단하네, 그래도. 네. 대단하죠. 예. 네. 쓸어버리고 그때 이제 군사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서 예. 국경선을 또 잘 지키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재규가 안가에 불러서 차지철, 이계환, 이런 그 박정희, 김계원. 김계원이 예, 비서실장 김계원. 예. 또 승이 바뀌었어.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네. 예, 비슷하게 안가에 한 거죠. 불러갖고. 네. 좀 체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개혁 정치를 학교에서 배우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공민왕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측근 정치에 또 측근 정치.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두고 학자들이 많이 갈려요. 왜냐면 예. 이제 많은 학자들은 또
이 공민왕이 이 당시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문제 이게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측근 정치가 뭐야? 이게 문고리 정치의 폐해 이렇게 써 이제 앞으로. 아니 이제 개혁 정치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예, 힘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했다라는 설이 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변질되고 뭐 서로 뭐 또 뭐 연애를 했네 어쩌네 하니까. 아 이게 측근 정치라고 할지라도 검증이 돼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문고리 3인방이나 그다음에 우병우, 김기춘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었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하고 예. 여기 또 우병우가 견제하면서 상호간에 부정과 비리, 부패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국민을 먼저 세우고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부패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측근 정치 폐해는 부패하지 않는 막강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건져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든. 그렇죠. 정확한 얘기를 그렇지, 하셨어요. 왜냐면 그렇지. 가장 측근이 조일신이거든요. 예. 얘가 유숙이라는 신하를 무고해서 파직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걸 용서해줘요. 또 임군보라는 또 측근은 정세훈과 김용을 제주도로 귀향을 시켜버리는데 그것도 그냥 또 모른 척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심지어 뭐 공신 허유가 왕의 시위병을 구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하가 이건 예법에 어긋난다 해서 탄핵을 했는데도 왕이 용서를 해버려요. 그러면 간관이 간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런 행동 돼버리고. 그리고 뭐 조일신이라는 사람의 간호, 그러니까 집안 노비가 잡히니까 옥을 가서 그 옥을 부셔버리고 석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 군인들이 황당해하는데도 다 용서해주고. 무서워하는 거지 이제 측근이니까. 네, 그래서 김두, 곽충수 같은 감찰 담당했던 애들이 오히려 역으로 잘려요. 네. 근데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조일신이 공민왕 원년에 난을 일으켜요. 아, 지가 왕이 되려고? 예.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측근 정치는 언제나 이 본인의 권력마저도 파괴를 시킨다는 그 교훈을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되겠죠? 아니, 난 조선이 사색 당파, 사색 당파 싸움이나 이런 등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이 영화나 이게 사극을 보면 꼭 좌의정, 우의정이 싸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왕이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예. 자기의 그 통치 철학이 있으면요. 좌우는 찬반이거든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전파를 얘기하고 이쪽은 주화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양쪽의 견해를 종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잘하는 왕이 예. 훌륭한 왕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좌의정만 있어봐요. 우의정만 있어봐. 견제받지 않는 세력이거든. 그럼 왕은 늘 한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 찬반 논의가 있고 서로 견제를 할 때 리더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헤쳐먹으려고 왕한테 간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내가 얘기할 때 반대하지 마. 네가 얘기할 때는 반대하지 않을게. 문고리 3인방이 그래서 부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까 저 케이스는 이제 최순실이가 계속 연설문 고쳐주고 뭐 인사 찍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지금 5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돼서 터져서 되게 다행이지. 한 10년 했다고 치면 한 5, 6년 지나면 이제 스스로 이거 대통령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렇죠. 할 수 예. 있겠네 이 최순실, 생각을 이름도 하는 거죠. 비슷하네. 조일신, 최순실. 뭐가 비슷해요. 그죠. 딱 그 생각이 나오겠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변호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또 말년에 가면 공민왕이 남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지키던 시위 궁병들하고 동성애를 즐겨요. 누가 조일신이요? 아니 공민왕이. 공민왕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두고도 이제 역사학계가 개혁군주니까 그 얘기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선사에 나오는 조선학 역사학계에서 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도 막 덮었었는데 예. 학자들, 유학자들 그렇게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던 그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조선을 세웠던, 조선은 환관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는 환관의 폐해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관리 중에 하나가 예, 문제가 환관이잖아요. 예, 왕을 예.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의 폐해인데 그게 명이고 청이고 중국 나라 망하는 그렇죠. 원조인데 예. 조선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측근 정치라든지 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필하는 사람들의 폐해를 사실은 그 폐해가 공민왕 때도 개선이 안 된 거를 이 소위 말하는 조선을 세웠던 사람들이 잘 보면서 조선이라는 왕조를 설계할 때는 이걸 없게 이제 만든 거죠. 아니, 환관에난 이런 건 조선에 없었었나?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없죠. 기억하는 네, 환관이 네.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야, 조선은 훌륭한 나라였었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거죠. 네.
나 옛날에 들은 거 몇 번 반복했지만 조선에서 왕한테 그 직언할 때 예. 옆에 누군가 한 명 더 있어서 왕이 조선의 왕은 독대하지 않았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민주주의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도전 선생이 다 설계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황관들이 그 문고리 권력이 바로 하게 되는 이유가 황관만이 황제를 독대할 수 있고, 예. 황관을 통해야지만 황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선시대 왕 같은 경우에는 사관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막 문 닫고 밀어내도 끝까지 대가리 들이밀고 들어가잖아.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 예. 왕하고 싸우고 막 이러던 게 있기 때문에. 태종하고도 막 싸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그 나오는 기사 중에 그 경찰 행정 예. 안봉근 비서관 얘기 나오면서 예. 누가 승진하려고 경찰 그쪽에다 줄을 대면 파견 나간 총경 이런 사람들한테 총경이죠? 예, 총경. 총경 이런 사람들한테 줄을 대면 안봉근 비서 만났어? 안봉근한테 전화하라고. 만났어? 줄 다? 그러니까 왜 안봉근이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안봉근도 모르면서 네. 무슨 승진을 하려 그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살살살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안봉근하고 이자만도 예. 또 구속시켜야 돼요. 아, 그럼요. 예. 거기야말로 진짜 해먹은 게 많지. 그러니까 찾아보면 문고리 권력들의 많겠지. 폐해가 1대1 대통령 독대예요. 리더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뽑을 때부터도 그 최순실이 이렇게 부패를 알고 시작한 것 같아. 네. 우린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맑은 사람. 그게 맑은 건 뭐냐면 배신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국으로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대통령을 한번 보려고 어떻게 좀 잡아달라 이러는 부탁을 부속실장할 때 할 수는 있는데 장관은 외곽에 있으니까. 예. 근데 정호성이한테 그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 좀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정호성이한테 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예. 정호성이가 이거 급한 거니까 대통령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정호성이가 놓고 가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급하다 그러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라 그러면. 예. 그래 놓고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간 거야, 최순실한테. 그러니까 정우성 무슨 비서관이었지? 부속실장. 부속실장. 예. 그러니까 1부속실장이었죠. 예, 예. 안봉근이 2부속실장. 예. 이자만이 총무비서실장.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수석비서관이나 이런 애들이 정호성이한테 가서 매달리면서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 나 한 번만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세월호 기록도 뭐 정호성이 차단할 때 이 보고가 지금 그 예. 뉴스에 나오는구나.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집권 2기 때부터는 사실은 개혁 정책을 계속 못 밀어붙였던 게 공민왕도 사실은 적합하게 외교를 하거나 누굴 쓸어버릴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개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제 외침이 일어나요. 홍건적의 난이 무려 2번 일어났었고 이제 그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니까 이 공민왕의 친척 중에 덕훈궁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 새로운 왕으로 임명을 해서 예.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력을 또 막으려고도 하고 심지어 여진족 나가추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되게 힘든데 이 전란 속에서도 아까 측근정치 얘기를 했지만 이 홍건적이 난 당시에 총병관 정세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데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힘들게 해서 이 소위 말하는 고려군을 수습을 해서 고려군 20만을 모은 다음에 개경을 이미 점령한 이 홍건적군과 싸워서 20만 중에 10만을 죽이고 10만을 쫓아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고려를 지켜내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공을 누가 시기하냐. 조일신이 떠난 자리를 김용이라는 사람이 맺거든요. 김종이 아니라 네, 김용이. 김용이 이 명령서를 조작을 해서 승전하고 온 정세훈을 처형을 시켜버려요. 현장에서. 김용희가 내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이 부역자 이놈들이 더 문제가 된 게 네. 조일신을 지금으로 따지면 우병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병우 쳐내면 이제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이게 지금 국민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역자들이 문제야. 부역자들이 지금 누가 대통령을 하야하지 말라고 버티기는 그러니까 정당도 누가 기획하고 이거 누가 대통령을 지금 지탱하고 있냐 이거 지적하는 거 저 박지원밖에 없어요. 우리 눈엔 보이는 게 왜 민주당 눈엔 안 보이냐고. 지금 부역자 쳐내야 돼요. 당신들 뒤에서 누가 기획하냐? 김기춘이야? 거길 쳐내. 그렇죠. 네. 수족을 잘라야지. 지금 청와대 수석 다 임명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 법률사무소가 된 거야 이제는. 당신이 밀려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봐요. 그 충성이 있겠어요? 그 뒤로 남아도는 지들 떡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용도 난을 또 일으켜요. 그리고 떡고물을 먹으려고 덜 주니까 떡 좀 많이 내놔라 그러고 그런 아니, 거죠. 이제 내가 뺏어버리겠다는 거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하면 된다. 그렇지. 이 와중에 구데타는 안 하겠죠? 군이? 우리나라요? 예. 안 된다니까. 교통체증 때문에도 안 되고. 아, 또 그게 있구나. 절대 안 돼. 아니 일단 어디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 예. 군이 움직이면 그 지역 주민들 다 해갖고 핸드폰으로 SNS 찍어서, 올린데 예. 아니, 맞아요. 지난주에도 여의도에 군 훈련하는 거 다 찍어서 올리고. 아니 그리고 장난 일단 아니더라. 그 군대 가는 아들들 있잖아요. 걔들이 우리 부대 움직여요. 그러고 다 찍어갖고 올린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아, 좋다. 그러면 좋다. 예. 그렇다고 핸드폰을 다 뺏으면 누군가 그럴 거 아니야. 뺏기 전에 우리 핸드폰 뺏기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친구로 보내면 쫙 10분 안에 저도 군대에 있어서 봐서 알지만 안 뺏겨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이렇게 숨기면 되니까. 그래서 중계할 수도 있어요. 막 지금 그래서. 군대 핸드폰 다 갖고 있을 수 있죠.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못 갖고 있고, 그 네. 지급돼 있는 핸드폰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대 하나씩인가 뭐 있대. 그때 그 뭐 무슨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다 보고 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럼요. 그 그렇죠. 앞에서 전화할 수 장사하던 있지. 라면집 하던 사람, 대포집 하던 사람들이 군이 왜 야밤에 움직이지? 그걸 막 찍어 올릴 것 같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페북 라이브 실시간으로. 그럼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 TV 띄고 한인 TV 뜨고 뭐 장윤석 기자님 가셔서 막 그 전국구리 특집 올리고 대박이다 진짜. 근데 어찌됐건 국민의당은 초기의 개혁정치 과정 중에는 조일신이라는 측근이 난을 일으켰고 예. 이 위기의 기간을 간신히 전란해서 이겼는데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잃고 김용이라는 측근이 또 난을 일으켜요. 아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리고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집권 후반기인데 와이프가 죽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개인한테 굉장히 큰 이 멘탈 붕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국공주가 죽으면서 완전히 좀 맛이 가고 예.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신돈이 기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총탄에 돌아가시고 그때 바로 최태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셈이죠. 상황 아니에요. 예, 예. 예?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데 그네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슬퍼하지 너의 마세요.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우 쪽팔릴 때 나 이제 이민가 살아야겠어 제주도로. 그 이민이에요, 지금 하는 게? 이사죠, 바다 이사. 건너. 이게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 진짜. 아니 그래도 부인 죽는 거나 어머니 돌아가신 거나 똑같은 거죠. 아니,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돈이 한 5년 정도 통치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돈을 갖고 요승이라고 몰아붙이는 케이스가 있고. 연도도 똑같잖아요. 74년서부터 79년까지 5년. 그러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제 위대한 개혁가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요승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개혁가라고 말하기도 힘든 애매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그가 일단 첫 번째 무장 세력들을 대거 제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그 사병을 갖고 있는 애들. 사병 예, 혁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만 말하면 괜찮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정도전이나 나중에 나오는 정도전이나 태종은 진짜 사병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려고 했다라면 예. 신돈이 이때 누굴 제거했냐? 최영을 제거했어요. 딱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장 청렴한 장군. 네, 평생을 명문가인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진짜 문자 그대로 여자와 뭐 금을 뭐 돌같이 봐라 해서 예.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았던. 네. 그를 제거했다는 거는 실제로 자기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무장들을 제거한 거지. 가장 위험한 세력 자기에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옛날에 신화적으로 알려진 어떤 그런 무장 세력 제거는 아니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요승적 그 요소도 많잖아요. 어떤 거요? 요승, 신돈이. 그건 이제 뒤에 애 때문에 그래요. 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국민의당의 판단이 문제가 있는 게 승려의 집권은 고려 역사 최초의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것도. 이게 네. 진짜 특이한 사례예요. 고려가 불교 국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 국가에서 승려가 국가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판단력도 흐려진 거고 굉장히 심각한 선택을 사실 한 거죠. 예. 약간 전 이거 보면서 김종인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거기서 김종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총리 하고 싶다고 뭐 예. 티켓 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신돈에 대한 충성 여부로 인물을 다 발탁했던 것도 지금 학자들이 다 검토를 해서 보니까 얘는 개혁을 표방하긴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개혁보다는 자기 라인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입증이 돼요. 인사 리스트가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개혁의 내용이 형인 추정 도감, 이건 어려운 얘기들 다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전민 변정 도감은 고등학생들이 외워요. 이게 뭐냐면 과감한 토지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 권문세족이 토지를 막 이렇게 뺏어간 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는 감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하는 거지. 조선에서 어떤 정도전 같은 사람처럼 실제 토지를 측량하고 호구를 조사하고 이런 식의 그런 게 어떤 아니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개혁이 그냥 아니었었구나. 기득권 견제 수단이었을 뿐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땅 많이 가진 놈들한테 야, 너 까불지 마. 여기 국세청이 있어. 뭐 세무조사 할 거야. 이런 식이지. 되게 리얼해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 거잖아.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내 세무조사 받을 줄 모르니까 돈 가져와. 그럼 뇌물 수수. 그러네요. 얘기가 쫀득쫀득.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신돈의 신화가 뭐냐면 과거 제도를 개혁해서 신진사대부들을 대거 등용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 제도를 개혁하고 이제 이때가 그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뀐 건 맞아요. 근데 신진사대부들은 누구도 신돈과 어울리질 않고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가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개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기 거를 개인의 권력 의지만 있었을 뿐. 가까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어울리는 예. 거죠. 딱 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요승으로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공민왕이 사람을 막판에 가면 막 죽여요. 그래서 막 자기가 믿고 아꼈던 유숙, 김달상 막 죽이니까 신돈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토목공사를 막 하고,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 죽은 노국공주를 위한 영전 같은 공사 같은 것들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애가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얻기 위한 불공을 막 드리고 네, 이런 식의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좀 환상과 신비의 요소로 공민왕을 계속 이렇게 컨트롤해요. 네, 그래서 현혹시키는 현혹. 예. 네. 예. 그래서 이때 정말 비슷한 모습이 뭐냐면 왕실 행사를 할 적에 공민왕하고 신돈이 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공시 입장이야. 예, 예법상 이거 말이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걸 되는, 너무 예. 많이 해요. 옷 예. 입는 방식이나 뭐 행동 같은 것들을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때도 그 촛불 문화재에서 나왔던 우리나라가 무슨 편의점 국가냐. 1+1. 왕을 뽑았더니 최순실이 그렇죠. 있었다. 스카치 테이프로 같이 묶여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국민왕과 신돈이 같이 들어간 1+1이었었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1+1을 참 좋아하네,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러다가 노국공주 영전 공사 중에 26명이 죽어요.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다가. 그래서 공민왕의 엄마였던 명덕태후가 직접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이러지 말라고. 공사 중지를 미친 짓을 하지 말라고. 그죠. 그거 예.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그런 상태인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스캔들이죠. 그렇죠. 공민왕이, 신돈이 자기 비첩은 뭐냐면 원래 노비 출생의 첩. 그러니까 이거는 승려가 첩이 있는 것도 웃겨요. 그죠? 그 비첩을 이제 공민왕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후궁으로 아예 넣은 게 아니라 와서 동침을 시켜요. 동침을 시켜요. 그래서 나온 애가 모니노예요. 모니노. 근데 이걸 두고 이 출생이 신돈의 자식이다. 예. 냐 공민왕의 자식이냐 이게 이제 계속 시비가 되죠. 시비가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조선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명분 중에 하나잖아요. 큰 명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나중에 우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공민왕 다음 왕이 되니까 너는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요승 신돈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성혁명에 불길이 이제 막 타오르게 되면서 결국 고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이 혹세무민하면서 왕을 현혹시키고 신돈이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좌우 영호남을 그다음에 그 보수 진보로 다 화합시켰듯이 공민왕이 결국은 신돈이 혁명의 불길을 만드는 그렇죠. 밑밥을 제공한 거네. 왜냐하면 결국은 신돈이 제거가 되고 최영, 이성계 연합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그때도 연합이 됐네. 그래서 이제 정몽주, 정도전이 들러붙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역사가 대격변을 하면서 이제 최영하고 합세한다 그러지. 그 역사적인 인물도로 들러붙는 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최영과 정몽주가 제거되고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한 조선 예. 왕조가 세워지는 건데 예. 사실 거기에 공민왕이 우리가 알려진 신화에 비해선 큰 공 세우신 분이다. 예,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라는 걸 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큰 공을 세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잘해서 공이 아니라 나라 망하게 하는 공을 세웠다는 나라 거죠. 망하게 하고 새 세상을 여는 공을 세웠다. 네, 네. 예.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친일과 독재의 한 70년 적폐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게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에 고민하면서 이제 좀 고민한 얘기를. 그러면 하면 근데 오늘 이제 최 변인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닉슨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무너지고 탄핵에 올라가고 사임이 됐는데 이 과정이 2년이 걸렸다. 예.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고 끈질기게 오래 갈 생각을 해라. 그렇죠. 예. 우리가 1년 4개월 남았다는 건 진짜 긴 기간이 아니에요. 예. 멀리 보고 뚜벅뚜벅 오랫동안 갈 생각을 하자.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순실 특집 1 민비와 진령군 그리고 마지막에 공민왕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쩜 이 수백 년 전의 얘기가 지금 최순실의 얘기가 너무나 똑같은지 대한민국은 1+1 사회였었다. 슬픈 얘기. 진짝사 가짝사 최순실 특집 첫 번째 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